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일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실패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동원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만 명 정도 수준. 이게 이제 서울특별시 실시간 데이터 지도라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 사람의 밀집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서울역부터 숭례문까지 2만 8천 명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평상시 토요일에 그 시간에도 13,000명 정도는 모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15,000명 정도가 모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측정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 과거 지구당에서 100명씩만 불러왔어도 이거보다는 훨씬 많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른바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당원들은 그걸 외면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 앞에서 굿신굿신 하던 사람들이 결국 돌아서서는 내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야? 이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는 게 그 내부의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원래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면 9일이죠. 9일에는 아마 대전에서 권역별 집중 집회 이런 거를 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 방침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자, 오늘 당내 회의를 하고 난 뒤에 강유정 원내대변인인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오후 8시에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비상행동 선포식을 연다. 14일 본회의 전까지,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김건희 특검법은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추천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추천권에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하는, 상설 특검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특검법은 올라가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9일에는 시민사회와 연계해서 서울 집회를 하기로 했다. 방침을 바꾼 겁니다. 주말에는 집회와 서명운동을 같이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단체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단체는 지금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협의 중이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와 같이 할 것인가.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어떤 단체, 이게 미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언론에는 민주당 관계자들이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날 같이 집회를 하는 시민사회 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구는 공식적으로는 빼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한번 보시죠. 어느 단체들과 같이 할지는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런 단체들의 윤석열 탄핵, 이 문구는 공식적으로 빼달라고 요청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 어느 단체와 같이 할 거라고 하는 게 확정이 돼야 거기에다가 뭘 어떻게 해달라, 이런 지침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확정도 안 됐는데 벌써 민주당 관계자들한테는 윤석열 탄핵 이 공식 구호는 좀 빼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결국 언론 플레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록용.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연 것이 아니야,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김건희 여사 규탄 내지는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집회를 연 것이다.
이제 그거를 국민들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민주당은 자꾸 윤석열 탄핵 얘기를 공식적으로는 내걸지 않으려고 하느냐. 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지금 11월 2일 집회도 실패했습니다. 인력 동원에 실패했다는 거죠. 11월 9일 집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 결국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동력이 지금 살아있지 못하다. 이 규모가 과거 1987년 60항쟁이나 아니면 이런 등등의 2016년 촛불 집회나 다 그런 동력이 살아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도층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 나와서 직선제 개헌도 완성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아니다. 그럼 왜 아닐까? 결정적 상황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결정적 상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요, 거의 10%대, 19% 이런 거 말고 한 15% 이하 이 정도로 내려갔다고 보면, 그때는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정도 되면 대통령 탄핵 해야지. 국민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탄핵의 요건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대통령 하면 안 돼.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때는 법률 안 따지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국민정서법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다. 그럴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15%도 안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중대한 법규 위반이 없다 그래서 탄핵 기각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 때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지율이 어느 정도 떠받쳐 줄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어서 탄핵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 이하로 쭉 떨어져 버리면, 떨어지는 상황이 몇 주간 계속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는 탄핵 조건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정서법 위반, 그걸로 탄핵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약간은 정무적 그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안 왔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탄핵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헌정중단 당장이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선고가 나오기 전에 헌정중단을 가져가고 싶은데 주변 여건이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런데 여기서 섣불리 탄핵 얘기를 하면 결국 이재명 방탄용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재명 방탄용으로 지금 집회를 하는 거구나.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나 또는 명태균 씨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결국 이재명 세상 만들자고 지금 헌정중단하는 것 아니야. 이런 국민 정서, 또 다른 국민 정서가 발동을 한다는 거죠. 민주당도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 경계의 일환으로 아직 어느 단체와 이번 주말 장외 집회를 할 것인지 확정도 안 했으면서 탄핵 공식정부 구호는 빼달라라고 얘기했다고 언론에 공표를 하는 거죠. 기록용. 이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록용이죠. 우린 탄핵 얘기 안 했어. 자, 근데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실제 9일에 결국은 전국 비상시국회의 이런 데 하고 결국은 아마 집회를 같이 할 겁니다. 이런 데는요, 일찌감치 오래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다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비상시국에 이런 거 말고 윤석열 탄핵 이런 걸 내걸고 만든 뭐 이상한 단체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는 혹시 뺀다고 할지 몰라도 이게 이름만 바꾼 윤석열 탄핵 촉구 단체입니다. 그럼 이런 데와 같이 하면 이런 데의 대표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주장을 할까요? 탄핵이지요. 아니면 뭐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청하면 탄핵이 아니라 뭐 아웃 뭐 이런 거, 윤석열 아웃 뭐 그런 거 보셨지 않습니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때 박근혜 아웃 아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이 팻말 같은 거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도 탄핵하지 말라 그러면 아마 이번에 민주당은 또 아웃 뭐 이런 거는 뭐 해도 좋다 뭐 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답니다. 아웃과 탄핵이 뭐가 다르죠? 윤석열 아웃과 윤석열 탄핵이 어떻게 다릅니까? 뭐 그냥 영어와 한국어인가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단체는 어차피 윤석열 탄핵을 지금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그런 단체하고 함께 하면서 탄핵이라는 구호는 공식적으로 빼달라고 얘기한 거는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올지 뻔히 알지만 우리는 거리를 두었다. 이거 마치 뭐 사냥꾼이 접근하면 꽁이 머리만 박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언론용, 기록용, 언론 플레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근데 왜 이런 일이 그럼 벌어지느냐? 뭐, 이재명 대표도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기의 발톱이 너무 일찍 드러나 버리면 이게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 발톱을 들키면 곤란한 것 아니야? 그래서 약간 숙성 기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야 한다. 지난 10월 16일 보궐선거 앞두고 지원 여서에 그런 얘기했죠. 그것도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런저런 문제제기가 되니까 내가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랬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윤석열 끌어내려야 하고 탄핵하고 뭐가 다르죠? 그럼 이번에 윤석열 아웃과 윤석열 탄핵이 뭐가 다르죠? 말장난. 결국은 나는 안 그랬어. 응? 이런 거를 나중에 핑계대기 위한 포석이다. 그게 이재명 대표식입니다. 지금 선거법 재판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도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나는 그 협박으로 느꼈다 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가 하면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러니까 아니 뭐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전략적 어떤 은폐라고 보여지지만 아마 국민들 다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일찍 민주당과 이 윤석열 탄핵 시민단체 이쪽에 결합이 이루어졌다. 그건 왜? 민주당 단독으로 장외 집회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